번째부터 다룰 내용은 판구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직권의 내부 구조 해놓고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지각, 그 다음이 멘틀, 그 다음 핵을 2가지로 구분했죠.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오늘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 판의 정의가 밑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하얀색 글씨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6글자인 빨간색 글씨를 살펴보셔야 돼요. 무엇이라 써있니? 암석권의 조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암석권의 조각이 바로 판의 정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판의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암석권의 조각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암석권은 뭐니? 라고 했을 때 판이 모여있는 거요 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암석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암석권은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를 먼저 봅시다. 암석권은 지각, 해양지각이든 대륙지각이든 상관없고, 일단 지각에 그 다음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조금 정의가 헷갈릴 수 있어. 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 어떤 부분을 포함한다? 바로 단단한 부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암석권이라는 이름만 봐도 지각에 단단한 거 더했구나 하면은 좀 딱딱한 부분이구나 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약 두께는 100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권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판들이 가만히 잘 있어주면 좋겠지만, 나오죠? 판들이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지각변동, 앞에서 했었던 화산 혹은 지진 활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잘 놓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얘네가 서로 막 지그재그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각변동, 화산, 지진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양지각을 많이 포함하는 판을 우리 앞으로 해양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대륙지각을 많이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청소하러 들어왔는데,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멘틀과 암석권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쪽 그림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뭘까? 바로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상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멘틀이고, 좀 주황색 외핵이고요. 더 진한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내핵입니다. 그렇다면 암석권은 뭘까? 아까 정의가 뭐였지? 지각에다가 멘틀, 상부 멘틀의 일부 단단한 부분을 더한 것을 암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 그림에 점선으로 이렇게 딱 그어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각에서부터 점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까지 약 100km 정도 되는 지구 표면의 단단한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암석권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 멘틀이라고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이냐면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상부 멘틀은 당연히 상부에 있는 멘틀이고, 멘틀 상부, 표면을 얘기하고, 하부 멘틀은 멘틀의 더 아래쪽인 하부 멘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부 멘틀 중에 일부가 바로 단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부 멘틀 중에 일부가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단단한 부분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상부 멘틀 중에 단단한 표면과 지각을 더한 개념이 바로 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 멘틀 중에 우린 물렁한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단단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은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1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으로 하죠. 하지만 하나 약간 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일부 물렁물렁한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일부 물렁물렁한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뜻은 아마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멘틀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마치 이거 지금 1학년 6반 친구가 보내준 그림인데, 마치 라면이 끓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현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권, 수권에서도 했겠지만 계속 온도차에 의해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 생긴다. 이거 뭐죠? 네,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 앞에서 이야기했던 멘틀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본 대류와 연관이 됩니다. 대류. 왜냐? 일부는 뜨거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멘틀 중에서도 일부는 차가운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환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라면처럼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 마치 라면처럼 움직인다면은 어떤 특정한 부위마다 운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판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논의되어 왔던 과학사적 주제입니다. 오래됐다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10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칠판에 떠있는 QR코드를 접속하시면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사 관련 컷툰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해. 준산이가 지금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판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운동, 방향, 속도 때문에 판에 어떠한 경계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화산이나 지진이나 혹은 산이 생기거나 이런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제일 먼저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지금 화살표 방향 보시면 알겠죠? 서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 발산형 경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로 화살표 모양 어때요?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수렴형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진 않고 위아래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판의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스 그림을 가져다 뒀고요. 지금 색깔이 다른 화살표가 3개가 있을 겁니다. 파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색깔에 따라서 우리 판의 경계를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파란색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2명이 나올 건데 힘을 줘 보겠습니다. 약 하고 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밀고 있죠? 어디로? 한 곳으로 힘이 향하게 밀고 있어. 그쵸? 그럼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 지점을 향해서 힘이 작용한다면은 어떤 형태의 경계면이 나타날까? 손가락이 만나게 되는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 쉬워요. 지금 노란색처럼 화살표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힘이 작용한다.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다 하면은 그 판의 경계는 서로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경계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경계가 나타날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발산형 경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어떤 경계이다? 판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대적인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계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판의 경계가 서로 멀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 경계를 중심으로 판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지. 자, 왜 움직여요? 위에 설명에도 있죠? 여기가 바로 멘틀이 대류하는 부분, 멘틀이 대류하는 부분에서 바로 상승부이기 때문이에요. 멘틀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올라올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뚫고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 옆으로 순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다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으니까 양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멘틀 대류가 뭐 하는 부분이다? 상승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다가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옆으로 쫙 갈라지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판의 간격이 넓어지고 당연히 쫙 지구가 찢어지면서 아얏 하면서 아래에선 뜨거운 피 같은 마그마가 상승해서 올라올 것이다. 지난 시간 얘기했어요. 마그마는 근데 뱃속에 있는 숙변이었고 용암은 바깥으로 나온 똥이었죠. 네, 바깥으로는 결과적으로 용암이 분출된다. 마그마, 용암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위에 있는 판이 찢어지면서 땅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땅이 찢어지면서 판이 찢어지면서 표면부에 나타나는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얕은 지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런 식으로 5개, 6개 적어놨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림은 조금 뒤에 또 다시 보게 될 그림인데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예요. 지금 딱 봐도 와, 지금 여기 기점으로 판이 서로 찢어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렴형 경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엄청 중요해. 뭐니?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한다. 이 섭입이란 단어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건데 그냥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 용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왜 가만히 있던 판이 아래로 섭입할까? 당연히 아까 멘틀 대류에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라면 대류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자기만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주변부에 있는 물질을 아래로 끌어들이면서 내려갈 것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다. 체크 하나 하시고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가 될 내용입니다.
멘틀 대류가 차가워져서 하강하는 부분이긴 맞아. 근데 얘들아, 판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를 비비면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섭입하게 되면은 항상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럼 지금 계속 손을 비비고 있죠? 아래로 얘가 내려가려고 막 이렇게 비벼져요. 마찰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마찰력에 의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어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600도씨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던 판이 일부 녹습니다. 일부 녹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될 수 있다고 써있니?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하부에서 마그마 상승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바로 판이 섭입하면서 생겨나는 마찰열 때문에 일부 판이 녹아서 용융돼서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 뒤에 쓰여있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뭐라 써있어? 단,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이 마그마가 생기지 않아요. 요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지구과학 1에서 다루니까 여러분은 대륙판과 대륙판 수렴형 경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수렴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깊은 곳에서 얕은 곳까지 진원이 나타난다. 이 소린 뭐냐? 판과 판이 섭입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표면과 가까운 천발 지진이 발생하겠지만 얘가 점점 깊어지면서 신발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두 판의 밀도차가 크지 않으면은 이 경사면이 완전 가파르진 않을 거야. 밀도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좀 느리게 섭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발 지진은 안 나타나고 중발 지진은 나타날 수 있다. 네, 뭐 여기서 이게 신발이냐 중발이냐 이걸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수렴형 경계에서는 선발 지진에서부터 중발 지진 그리고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신발 지진까지 다양한 진원 깊이를 가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으로 대표적인 것은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을 제시한 그림이고요. 이쪽은 일본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서 생겨난 산이에요. 이러한 산을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잘 보시면은 해양판과 이쪽에 유라시아판, 대륙판이 섭입하면서 생겨난 지형인데, 자, 여기는 특이하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있죠?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해구라고 표현을 하고, 자, 요 일본 열도 자체도 판 운동에 의해 생겨난 화산섬이야. 이런 섬을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존형 경계인데요. 아까 보존형 경계는 뭐였지? 그냥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는 방향의 운동이 아니라 서로 비벼지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멘틀의 대류는 없는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자, 멘틀의 대류가 없다. 요겁니다. 그리고 표면부가 살짝 미끄러져서 찢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될 정도의 마찰열을 받진 않는다. 요겁니다. 마그마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면부가 살짝 찢어지는 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판에 마찰이 생기는 곳에서 지진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 지진의 진원은 깊지 않다.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요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오른쪽의 지형은 그 유명한 샌 안드레아스, 영화로도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렬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다 보존형 경계입니다. 살짝 옆으로 미끄러져 생긴 지형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탐구 활동도 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면 좋을 탐구 활동인데,
이 탐구 활동을 꼭 해서 여기다 올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탐구 활동을 해야지만 다음 차시에 설명할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대서양 중앙해령,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 산 안드레아스 단층 총 3개의 어떤 지형을 줘놨어요. 자, 요 지형을 잘 알고 있나요? 구글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그 지형으로 슝 하고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형에 대한 어떤 위성사진이나 어떤 지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여러분이 해줄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앞서서 확인했던 지진 관련 3D 프로그램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한 지형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띄워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지진의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비교하는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진 PDF 파일이 있을 텐데 그거 클릭하시면 여기로 바로 이동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현장의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네, 지금은 구글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면 나오게 되는 화면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선생님 컴퓨터가 요새 조금 느려져서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초기에 세팅한 어떤 위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위치가 뜨겠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검색창에 어떤 지형을 땅 하고 써주시면, 타이핑을 해주시면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처음으로 보여줄 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고 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형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에서 마리아나 해구가 과연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마리아나 해구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색깔로 나오는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제일 어두운 색깔로 나타난 지역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예요. 지금 검색하면 아마 마리나 트렌치라고 나올 텐데 해구의 영어 표현이 트렌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한 색깔로 이렇게 둥글게 표시된 여기가 바로 해구예요. 그 마리아나 해구 옆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산맥들이 울창하게 좀 보이는데 요 산맥들 잘 보시면요, 산맥들의 꼭대기 부분이 평평합니다. 산맥들, 바닷속에 잠겨있는 산맥들의 꼭다리, 봉우리 부분이 딱 잘라놓은 것처럼 평평해요. 이런 화산은 왜 나타날까? 왜 위에가 날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그림을 딱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사이트는 요 사이트야. 요 사이트에서 마리아나 해구가 있었던 곳의 위치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기점으로 약간 동남쪽, 우리나라의 동남쪽, 일본의 아래쪽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였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최근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원의 크기와 색깔이 바로 지진의 규모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리아나 해구 어디니? 지금 필리핀 쪽에서 약간 벗어난 이 동쪽에 위치한 애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 위치였어요.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막 움직이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으로 이동해요. 네,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가운데 MH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규모예요. 4점 몇, 4점 몇, 4점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DEPTH, depth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진원의 깊이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진원 깊이가 엄청 다양해. 지금 작기로는 10km부터 한 270, 280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깊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천발도 일어났고, 중발도 일어났고, 아마 신발도 일어났을 것 같아.
굉장히 다양한 깊이에서 지진이 나타나고 있다. 어디냐면 마리아나 해구였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나 해구는 과연 어떤 경계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책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나올 거예요. 자, 요 대서양 중앙 해령으로 쭉 넘어가면은 미드 애틀랜틱 리치. 자, 요거 영어 표현이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자, 이런 이상한 갈라져 있는 줄무늬가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서양 중앙 해령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가로로 갈라져 있는 줄무늬가 아니라 세로로 나 있는 긴 줄무늬입니다. 잘 보세요. 가로로 잘라진 줄무늬가 아니라 이 대서양 중앙 해령은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일렬로 내려가고 있는 이 긴 부분이야. 여기 이 대서양 중앙 해령은 대서양 중앙부에 생기는 일자로 긴 어떤 상처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로로 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로로 난 건 뒤에서 설명합니다. 여기 세로로 나와 있는 요런 지형입니다.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힌트를 주자면 마치 벌어지면서 생긴 어떤 상처 같아. 벌어지면서 생긴 상처같이 보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렬로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고요. 요 옆에 보시면은 일부 이런 섬들이 존재합니다. 섬이 존재해? 근데 섬을 확대해 보면 더 놀라운 어떤 지형들을 볼 수 있어. 섬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 보이니? 왼쪽 중앙부 왼쪽 보면은 약간 이렇게 검정색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 힌트를 줄게요. 이 대서양 중앙 해령 마치 양옆으로 벌어진 것 같아. 양옆으로 벌어지려면 아래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야 돼. 근데 옆에 있는 섬에 지금 마치 분화구처럼 구멍이 하나 나 있고, 이 주변부의 검정색, 선생님 생각에 용암일 것 같아요. 실제로 용암이에요? 여기서 용암이 흘러나올 것 같아. 그러면 대서양 중앙 해령은 바로 판의 땡땡형 경계겠구나 하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지형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대서양 중앙 해령을 알려주는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대서양 중심부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와 관련된 확대 사진이 아마 나올 거예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줌 맵 여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했고, 자, 요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 요런 식의 데이터가 나왔어. 대서양 중앙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다? 이 관련된 지진을 또 한번 클릭해준다면 뒤에 이 부분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규모와 깊이가 나올 텐데 신기합니다. 규모 4점 몇, 5점 몇, 그런데 깊이를 보세요. 지진이 발생했던 깊이를 보시면 다 10이야. 이 아이리스 사이트에서 10은 어쨌든 얕은 곳에서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11인지 12인지 9인지 8인지 요거 관심 없고 그냥 얕은 곳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0으로 쓰기로 약속했어. 그렇다면 이 대서양 중앙 해령에선 아까 봤듯이 뭔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용암이 분출된 것 같은 구덩이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다 얕은 곳에서만 발생하고 있네? 여기 혹시 이 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보셨으면 하는 위치들을 화면에 땅땅땅 띄워놓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지역들은 한번 꼭 보셔야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일단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만나요.